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영국 정치권이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제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가 발의한 정부 불신임안이 영국 하원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테레사 메이 총리 정권이 극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메이 총리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영국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을 시켰는데, 네. 또 하원이 말입니다. 이 정부 불신임안은 또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통과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네. 어찌됐건 테레사 메이 총리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주도해서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네. 결국 책임지고 수습하라,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뜻인가? 예,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메이 내각을 불신임을 시켜버리면 메이 내각이 이제 붕괴되면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고 새로운 총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야말로 정말 큰일이죠. 그렇죠. 그럼 너무 큰 네. 혼란이고 혼돈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자칫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혼란을 어찌됐건 시작한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메이 총리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네. 네. 어찌됐건 지금 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가지고 온 건 메이 총리니까, 이 합의안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영국이 평지풍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되든 잘하든 못하든 당신이 끝까지 책임져라. 책임지시오. 이제 그런 네. 의미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가 발의한 정부 불신임안이 부결이 됐는데요. 네. 투표 결과를 보면 찬성이 306표, 반대가 325표, 19표 차이로 부결이 됐습니다.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했죠. 네. 결국 연립여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연립여당이 이번에는 이제 메이 총리를 지지한 건데요. 노동당 251표, 스코틀랜드 국민당 35표, 자유민주당 11표, 웨일즈 민족당 4표, 녹색당 1표, 무소속 4표 이렇게 그 찬성을 했죠. 그러니까 찬성은 야당 쪽이 이제 똘똘 뭉쳐서 찬성을 했고요. 집권보수당은 314표인데 이게 다 뭉쳐가지고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임하는 것을 반대한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보수당과 이제 연립정부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 10표가 또 더해졌고 무소속 1표가 더해져서 집권 연립정부, 지금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보수당과 민주연합당 역시 이탈표 없이 하나가 돼서 뭉쳐서 메이 총리를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합의안에는 보수당 내에서도,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그런 그 의원들이 118명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건 합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어찌됐건 그 좀 더 나은 합의안을 마련하든지 더 좋은 방안을 메이 총리가 마련을 하시오라고 보수당 쪽에서는 일단 메이 총리를 지지해 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립정부 자체가 무너지는 것까지는 지금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생각보다 표차가 굉장히 좀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에 이게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무튼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일단 부결은 됐지만 굉장히 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인 노동당이 정부 불신임만이라는 카드를 던진 건 그렇죠. 결국에 조기 총선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걸 노린 한 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실패를 했네요. 뭐 19표 차이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그 브렉시트 합의안이 이제 부결되자마자 곧바로 그 정부 불신임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이렇게 정부 불신임안을 내놓은 이유를, 총리는 그 승인 투표에서 부결된 합의안이 영국 노동자와 이제 기업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해 왔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그런 건지 이렇게 정치인들끼리 논쟁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러니까 영국 하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찬반이 이제 격론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국민에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물어보자. 그러니까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국민에게 물어보자는 차원에서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죠. 그러니까 이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이렇게 그 그러니까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를 이제 붕괴시켜 가지고 조기 총선으로 가자. 그러니까 조기 총선에 가서 브렉시트에 대해서 각자 정파적인 그런 당론이랄까 뭐 그런 것을 내놓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택을 받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한 번 더 정확히 물어보자. 그럼으로써 국민의 뜻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자. 이게 이제 노동당 대표의 주장이었는데 테레사 메이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죠.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이미 국민에게 물었지 않느냐. 이미 물어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지금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데 뭘 계속 묻냐. 또 묻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지금 브렉시트 가고 있는데 이걸 계속 물을 거냐.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계속 끝없이 국민들에게 물을 거냐. 이제 이걸 또 메이 총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에게 유럽연합 탈퇴할 건지를 분명히 영국 하원이 물었고 그래서 국민투표 실시했고 거기에 국민들이 답을 줬는데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왜 자꾸만 새로운 답을 원하느냐. 이제 이게 그 테레사 메이 총리의 이제 반박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메이 총리는 한 발 더 나갔죠. 이번에 정부 불신임한 표결 처리 과정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일각에서 브렉시트 데드라인이 3월 29일인데 7월까지 연기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테레사 메이 총리는 못을 박았습니다. 브렉시트는 3월 29일로 결판이 난다. 그걸 7월로 연기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난 거고 끝난 얘기다. 끝난 얘기를 왜 자꾸만 딴 얘기하고 있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3월 29일까지 브렉시트를 하면 된다. 이게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의 그 얘기고요. 지금 상황에서 노동당이 주장하는 조기 총선은 오히려 영국의 분열을 더 가속화시킬 뿐이다. 지금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테레사 메이 총리 이런 주장이 더 노동당, 집권 보수당이죠. 집권 보수당 의원들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로 이제 묶는데 성공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임안을 일단 부결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의 주장이 좀 더 일단은 지금 문제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테레사 메이 본인이 이제는 그래서 불신임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중심이 돼서 수습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지금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테레사 메이 총리는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이 불신임을 받아서 이제 내각이 붕괴되는 걸 좀 예상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 본인도 이런 좀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나도 이제 몰라 너네들 맘대로 해 하고 떠날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영국 내에서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테레사 메이 총리도 이 정부 불신임안이 부결돼서 본인이 계속 총리를 지금 유지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딱히 그렇게 막 기뻐하지만은 않는 듯한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참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말입니다. 네. 다음 주 초까지 이제 메이 총리가 플랜 B를 내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플랜 B가 네. 과연 하원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냐. 그렇죠. 이게 관건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브렉시트라는 게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일단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이렇게 탈퇴하는 것이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보면은 그 안전장치 백스탑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지금 영국 내에서는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합의안을 연방하원이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 백스탑이라는 게 결국 그 영국과 EU가 갈라서게 되면 지금 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가 지금 국경을 면하고 있는데 이 북아일랜드는 영국이고요. 아일랜드는 이제 유럽연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쪽은 영국을 따라서 유럽연합을 떠나게 되고 한쪽은 계속 유럽연합에 속하게 되고 이러니까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안전장치 백스탑을 가동해가지고 당분간 그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 남아있게 되고 북아일랜드는 그 영국에 남아있게 되니까 이 국경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아졌죠. 그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영국에 수많은 뭐 일반 국민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이렇게 네 개가 하나의 국가로 지금 통합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항상 보면 독립하고 싶어하는 열기도 있고 그래서 이 네 개의 세력을 하나로 묶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 백스탑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아일랜드와 이 북아일랜드가 이 소통을 하게 되면서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와 북아일랜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영국이 오히려
완전한 분열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는 영국이었는데 이제 북아일랜드마저 유럽 연합 쪽으로 넘어가는 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걱정을 예, 이건 영국의 정서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제3자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영국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당장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외교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영국의 그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죠. 이 네 개 지역을 합친 그 영국의 어떤 그 뭐랄까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플랜 B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해져야 된다는 것을 아마 집권 보수당도 메이 총리에게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플랜 B에 과연 담길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네.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어찌 됐건 이 플랜 B는 3회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쉬는 날은 빼고 회기일 중에 3일 안에 이제 제출돼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되겠네요. 월요일 날 네. 제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방하원에서도 이 플랜 B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네. 플랜 B마저도 연방하원에서 만약에 부결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거죠. 플랜 B마저 리젝당하고 나면 무슨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노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정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 B는 정말 테레사 메이 총리 입장에서도 영국 하원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고요. 근데 변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는 게 의외로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는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결정으로 연방하원이 예를 들어 플랜 B를 리젝트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그런 책임을 자기들이 짊어져야 된다는 게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어서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웬만하면 플랜 B를 승인시켜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좀 뭐라 그럴까요? 플랜 B가 어떤 내용 담길지 또 그거를 또 연방하원이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플랜 B에 뭐 반대파 찬성파가 네.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된다는 건데 지금 테레사 메이 총리가 어제 그 정부 불신임안이 부결된 이후에 플랜 B 이제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태를 좀 수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현실적으로 이게 또 잘 될 가능성도 그렇게 투명하지만은 않다는 그렇죠. 거죠. 잘 될 거라고 투명하게 우리가 보기는 어려운 것이 여러 네. 가지 변수가 있고 지금도 뭐 브렉시트 합의안은 부결시켰고 또 그렇다고 정부 불신임안은 또 통과시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벌써 영국 하원도 굉장히 그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의 상황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전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그 노동당이 밀어붙이는 조기 총선은 당장은 물 건너갔습니다. 불신임안이 네. 이제 부결됐기 때문에. 하지만 불신임안은 또 다시 제출할 수도 있어요. 또다시 하겠다는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또 하겠다는 나오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표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예, 보수당 일부 의원들만 마음을 바꾸면 이게 통과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러미 코빈 총리는 상황이 일단은 부결됐으니까 플랜 B를 기다려 보겠지만 플랜 B가 마음에 안 들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수습을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불신임안을 또 제출하겠다. 그래서 조기 총선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조기 총선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제2의 국민투표, 브렉시트에 대한 제2의 국민투표도 좀 하는 쪽으로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옵션인 것 같은데 재미난 것이 그럼 제2의 국민투표는 어떤 내용에 대한 국민투표냐. 이게 재미난 거예요. 이제 이것도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테레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를 놓고 국민투표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리고 아니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네. 돌아간다. 다시 하자. 유럽연합의 잔류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나가는 걸 원하는지, 그러니까 브렉시트 투표를 다시 한번 하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찬반이 갈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글쎄요 과연 그 보수당과 노동당 비롯한 야당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참. 근데 여러 오늘 가지가 나온 있습니다. 얘기는 지금 다시 네.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남느냐 마느냐, 남느냐 탈퇴하느냐 이걸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은
남는다는 것이 이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어느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영국의 뿌리 깊은 정서라는 것은 어찌됐건 유럽연합을 좀 벗어나고 싶다는 게 이제 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원오브댐이 됐잖아요. 유럽연합 들어가서. 아니 우리 대영 제국이 왜 원오브댐이냐? 우리는 빛나는 영국이다. 그걸 굉장히 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그 EFTA라고 했어요. 그 유럽연합과 FTA인데 사실 그거를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영국이 빠져나와서 필요하면 독일과 FTA 별도로 맺고 프랑스와 FTA 별도로 맺고 뭐 그리스 같은 국가는 또 필요하면 그리스와의 FTA를 맺는 거지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뭐 국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종속이 되는 것은 싫다. 그런 정서가 의외로 좀 뿌리 있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금 혼란을 겪으니까 다시 해보면 잔류가 또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국인들의 그 뿌리 깊은 원오브댐이 되기 싫다는 거. 그 영국인의 자존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한다면 국민 투표를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로 사흘째 우리가 지금 브렉시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댓글은 안 올라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얘기가. 근데 사실 아닐까. 한국 정부도 요즘 노딜 사실 이게 브렉시트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거든요. 예, 한국 정부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현실화되면 여기 미국도 그렇고요, 네. 한국도 그렇고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도 북한과 레바논 1대1이거든요. 아직도 1대1입니까? 예, 이제 30분 남았는데 네. 오늘 만일 이렇게 비기게 된다 그러면은 베트남에 올라가는 베트남이 겁니까? 올라갑니다. 베트남이 올라가고 한국은 바레인과 16강에서 만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